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금천 판도라 시즌2 나는 주민이다 국회의원에게 듣다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지역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이신 최기상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민분들께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천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천 구민, 기상하는 금천 함께 만드는 변화 국회의원 최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최우수 법률상 그리고 올해 (2023년)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언론 등을 통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을 갚느라고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욱이 그 부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도 현행 법률로서는 그 부분을 더 이상 구제하기 어렵다라는 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을 바꿔서라도 빚을 대물림 받아서 사회생활에 처음부터 고생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법률안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이런 법률안의 취지를 법무부에서나 다른 동료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줘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을 받는 것을 구제하게 되면 또 그 반작용으로 그 빚을 받아야 될 채권자 분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경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와 형평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안 한 부분까지 나중에 또 한 번 미성년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또 반론도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이 제도가 추진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법이 시행된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관계기관에 물어보니까 아직은 통계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 법이 없을 때 대법원에서 통계를 보니까 한 4, 5년 동안에 빚을 대물림 받는데 못 갚아서 개인 파상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여 명 정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을 걸로 추정은 됩니다만 이런 분들이 이제는 다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들고요. 또 법무부나 관계당국에서 이 법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미성년자들이 보호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이라는 형태로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조만간 더욱더 널리 홍보되고 도움받는 미성년자가 나올 것 같고요. 또 개인들도 이 법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전 국민의 지원을 받아서 빚 때문에 고생하는 미성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정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아이유 씨가 연기한 이지안이라는 캐릭터가 6살이라는 나이에 부모의 사채 빚을 물려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내용인데 최기상 의원님께서도 이제 평소에 이런 생활 밀착형 드라마를 보시는지 혹시 재미있게 보신 드라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나의 아저씨 드라마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빚 대물림 방지법이 나의 아저씨 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장면과 대사들이 저도 많이 감동받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시간 나면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도 합니다. 네. 거기 나오는 아이유 그리고 우리 이성균 배우의 그 호흡도 너무 좋았고요. 또 이성균 씨의 그 삼형제 얘기, 후계동의 조기축구의 얘기, 저도 삼형제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감이 많이 됐고요. 또 고두심 씨가 연기한 어머니 연기도 많이 눈물도 났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유 씨를 괴롭히는 사채업자로 나온 친구, 어릴 때부터 아이유 친구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과거에 어릴 때 착한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도 많이 뭉클했고요. 특히 거기서 이성균 씨와 아이유 씨가 서로 어려울 때 위로하는 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표현을 서로 써줍니다. 가끔 저도 어릴 때나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누가 옆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과거를 좀 돌아보기도 했고요. 소통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2017년도에 쓰신 다가가는 인기척이라는 법률 기고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온몸으로 진실을 말하는 당사자가 재판에서 정확하게 이해받지 못하면 새로운 고통을 느낀다라는 부분이 인상이 깊었고, 다가가는 인기척에 온기를 실는 일은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법을 지키지 못하여 법원에 오지만 법관은 재판을 통해 법이 사람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도 가슴 깊게 와 닿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스스로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인지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보면 75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듣고 말하기라고 한다면 제가 듣는 것은 과거 판사 시절부터 많이 해오던 일이고 정성스럽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럭저럭 괜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아직도 말하기 부분, 특히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는 부분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75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것도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일단은 90점 정도를 목표로 소통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주민자치와 주민총회는 전국 최고입니다. 저도 작년과 올해 주민총회에 꼬박꼬박 참석하려고 노력했고 그 시간을 내내 주민분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국회 못지않게 우리 금천구 주민총회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짧은 시간 내에 소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 과정은 결코 국회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국회 가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주민분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주민자치와 주민총회의 형식이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는 아주 정말 좋은 소통의 형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내후년에 계속하여 우리 금천의 주민자치와 주민총회가 더 활발해지고 더 한두 단계 높아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같으면 힘이 되고 다르면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제가 그런 결심도 했거든요. 타인에게 친절할 결심. 근데 얼마 전에는 이유 없는 다정함이 나를 바꾼다 이런 표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떤 분을 만날 때 그 전에 그분하고 제가 어떤 관계였는지 상관하지 않고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다정하고 친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게 많으면 든든하니까 좋고요. 또 다른 게 많으면 와, 새로 배웠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분을 만났을 때 어떤 새로움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헤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주민의 대표로 국회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마지막에 주민들이 이제는 국회의원이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소 아니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소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때 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여간 많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금천 판도라 시즌2 나는 주민이다 국회의원에게 듣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금천구 최기상 국회의원과 저는 고선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의원님도 최고였습니다.